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부터 자세하게 5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경민 변호사,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영술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첫 번째 재판의 1심 선고는 1년 징역 1년 8개월이었습니다. 특검에서는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는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구속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가방 시계 안 받았다는 입장이신가요?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네, 보신 대로 전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거는 15년인데 재판부는 3개의 혐의 중에 1개만 유죄로 인정을 해서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요, 벌금이나 추징금 관련해서도 억 단위로 특검에서는 요구를 했었지만 재판부는 추징금만 1,281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형과는 이 선고 내용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2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특검이 과하게 구형을 했거나 아니면 재판부가 조금 죄를 약하게 본 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저는 선고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2가지 다가 이번에 적용된 거 아니냐. 일단 특검이 무죄를 받은 그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공동 정범으로 기소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상 공동 정범은 소위 말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입증을 못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방조범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유사한 형량을 받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 보면은 뭔가 기소에 있어가지고 그럼 방조죄는 왜 안 넣냐, 예. 공소장 변경을 왜 안 했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명태균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재판부가 사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지금 아직 걸려 있는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고요. 예. 다른 정치인들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목적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론조사 업체가 소위 그거 말해서 이따가 하나씩 다 네, 그렇죠. 짚어볼 거예요. 뭐 그런 전체적인 총론은 어떠세요? 네. 예. 굉장히 아쉽죠. 특히 이제 그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뭐 예. 무죄를 선고하고 2번째부터 유죄를 선고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형량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쉬운 게 반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 실제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가 뚜렷하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반성이라는 이유로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형량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리 유무죄 판단도 그렇고 예.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너무나 많다. 이런 예. 판단이 됐습니다. 그럼 이경민 변호사 실제로 검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구형을 하죠. 그럼 선고는 그보다는 대체적으로 낮게 나와요. 뭐 한덕수 전 총리는 더 높게 나왔지만 이 정도면 한 80% 이상 깎인 거거든요. 이런 재판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 뭐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고 네. 근데 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최고형에 가까운 구형을 했던 것은 아마 이제 그동안에 뭐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조사받았던 그런 이제 모습들도 살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재질이 본인들 입장에서 이제 갖고 있는 증거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유죄의 입증에 자신이 있었다. 네. 특검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구형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갖고 이제 높은 구형을 했을 텐데 근데 사실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결과로 따지게 되면은 증거로서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심증이 있는 부분하고 그래서 증거로서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은 또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 엄격하게 이제 증거를 들여다봤을 때는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이제 형량을 선고를 했을 때는 이렇게 좀 특검의 구형과는 괴리가 좀 큰 그런 결과가 이제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야권에서는 오늘 선고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구역량보다 실제 선고량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이 알센 수저 혐의와 관련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민주당을 비롯해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로 김건희 여사를 지목하고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부분 지금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민주당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검의 16개 혐의,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16개 혐의를 다 넣어서 인생 전반을 법적 잣대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비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형량이 다소 낮다 이렇게 아쉬워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을 공략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활용했었던 건 아닌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한 반성과 자성도 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강성필 부대표 좀 뭐 여권 지지자 층에서 좀 격한 반응도 나오나요? 사실 저희는 너무나도 이 허망한 마음입니다. 허망한 마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뭐 300만 원짜리 뭐 명품 파우치 정도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아도 된다라는 선례를 남겼던 것처럼 이제는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지만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예.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이제 다 유죄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감히 부풀려진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고 했다는 것은 예.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따 하나씩 자세히 보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물론 법원의 어떤 결정을 저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선례를 남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 가지 혐의로 했습니다. 세 가지 뭐냐면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 하나가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또 하나가 있고 통일교에서 줬다는 뭐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이 세 가지가 큰 혐의였는데 보시는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무죄가 됐고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만 유죄로 인정이 된 거고요. 명태균 씨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거 아니냐. 이 부분도 무죄가 난 겁니다. 세 가지 혐의 중에서 한 가지만 유죄가 됐고 저기에 대해서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하나씩 먼저 볼 텐데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 변호사 일단 재판부는 왜 이거를 김 여사가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세 조정 세력이 이렇게 이제 뭔가 시세 조정을 주가 조작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인식을 했던 건 맞지만 예. 근데 이게 공동정범으로 인정이 되려면 내가 어떤 역할 분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 내가 상대방 이 공범의 행동을 이용을 해서 이게 내 이익도 실현시키려는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이제 시세 조정 세력이 뭔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그걸 김건희 여사한테 알리지도 않고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럼 공모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도를 할게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서로 양해가 됐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이 시세 조정 세력이 먼저 이제 저가로 매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알려졌다라는 부분이 이게 공모 관계를 좀 보기는 또 어렵고 예.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계좌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세 조정 세력이 갖고 있는 수익도 있었을 텐데 그 차액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 배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모 관계가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지금 시세 조정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나눴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에 대해서만 나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공모 관계가 있다라고는 좀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김 여사, 저들이 시세를 조정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시세 조정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공동정보부로 보려면 적극적인 행동이 기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나와 있는 증거만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이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방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부분에 그렇죠. 그 있어서는 부분 얘기했죠. 예, 방조 그 부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특검 측에서도
방조 혐의로 지금 공소 사실에 이제 기소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방조 부분을 넣어서 판단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공동 정범의 관계에서만 판단을 하고 방조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 사실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판단을 하지 않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다고 보시면 그럼 됩니다. 만약에 특검 측에서 그 방조 혐의를 넣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유죄로 볼 여지도 있었던 거. 어떻게 보면 미필적으로 시대 조정 인식을 했고 거기에 계좌를 대여를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적어도 방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볼 여지는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 조작 김 여사 주가 조작 이 사건은 최초에 김 여사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당시의 여건에서 굉장히 이 문제 집중적으로 제기했었고 무죄라고 지금 본 거예요. 지금 이제 무죄라고 판결난 부분에 있어서 그 공동정범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만약에 처음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특검을 즉 검찰이 당시에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예.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무죄가 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예. 결국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시간 끌기를 통해서 이 시간을 끌어서 소위 말해서 공소시효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예. 공동정범 입증에 실패한 거 아니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조죄라고 하는 부분을 넣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이 부분을 넣지 않은 거는 뭐 이후에 이제 항소 때 소위 말해서 기소장 변경을 통해서 예. 방조죄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방조에 대해서 특검이 그거를 공소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굳이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가 이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컸던 사안이죠.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김 여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어요. 역시 이 변호사님, 재판부는 왜 이거를 무죄라고 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김건희 부부의 전속적으로 이제 이익으로 작용을 했어야 된다. 그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 말인즉슨 이제 명태균 씨한테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내용으로 해줘라고 지시를 해서 예. 그래서 명태균 씨가 그거를 좀 반영을 한 결과를 도출을 해내고 그래서 그거를 이 배포를 하는 상대방도 김건희 여사가 지시를 하는 쪽에만 배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리한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은 이게 전속적으로 이 이익이 지금 이 피고인 부부에게 기속이 됐을 것인데, 근데 그렇지는 않았고 지금 명태균 씨도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본인이 지금 김건희 부부한테도 제공을 했고 다른 쪽에도 제공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모든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전속적으로 그 이익을 취득을 한 걸로 보기는 어려워서 예.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판단해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 자금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재판부는 좀 그렇게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조영술 대변인, 정치적으로 논란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조항을 적용해가지고 재판부가 보니까는 뭐 문제가 없다고 본 사안이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실제로 이제 어쨌든 한 나라의 이제 영부인으로서 예. 이제 이러한 그 부적절한 논란에 이제 휩싸였던 거는 이제 집권 여당을 했던 당으로서는 좀 유감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특검이라는 것까지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확실한 이제 증거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물론 이제 부적절 논란은 있었지만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규명에는 확실하게 실패를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혐의들이 도덕적으로나 이제 법적으로나 비판받고 처벌은 받아야 되지만 예. 정치적으로 이게 오남용이 돼서 이게 정치적 쟁점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좀 삼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강성필 부대 이게 최초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뭐 이런 공천의 효과를 봤다 이런 그게 핵심적인 내용 아니었나요?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제공을 하고 예.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받았다. 근데 이 부분도 김영선 전 의원이 뭐 공심위에 투표를 통해 가지고 뭐 공천을 됐다. 받았다라는 예.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방금 국민의힘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검이 이 이상 뭐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저는 특검이 증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 판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여론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부부에게만 고객 맞춤형으로 준 게 아니라
본인의 영업을 위해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랬단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 있는 뭐 한 5명 출마하는데 딱 A라는 사람을 위해서만 여론조사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제공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같이 영업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또 비용 충당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또 비용을 충당을 했다는 거예요. 예. 윤석열 전 부부 말고. 그래서 또 문제가 없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일 황당했던 게 그 명태균 씨가 이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러 서울 가겠다. 예. 엑셀 파일 뽑아가지고. 근데 그 엑셀 파일에 나와 있는 그 비용이 좀 부풀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감히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풀려진 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그 하더라고요. 이유도 됐죠. 저는 예.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법원의 결정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저는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야 되고 예. 한마디만 더 예. 말씀드리면 앞서서 뭐 주가 조작 가지고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한테 대포 통장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가 안 되겠네요. 심지어 알고 있었는데도.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아니,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통장을 줬고 예. 또 거기에 시드머니를 일종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공동 정범이 아니면은 도대체 누가 죄인입니까? 예.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 이제 강성필 이제 부대변인께서 어쨌든 민주당 대표에서 나와 계신데 그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그 좀 경솔하실 수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법원에 대한 판단은 존중을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특검에 대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이 증거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서 이재명 정권에서 야당 배제해 놓고 확실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최대 인력과 최대 예산을 넣어가지고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저런 증거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런 판결을 나온 게 한 것을 가지고 특검의 수사력을 비판을 해야지 이거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여론조사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김민석 총리하고 지금 현재 김어준 시간에 지금 현재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업체가 이런 행태들을 보였던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 업체들이 자신들의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영업을 위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캠프에 찾아가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예. 정치권에 있는 인사라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러한 부적절한 논란에 대통령 부부가 연루가 되었던 것은 그 공당의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저희도 유감을 표명하지만 예. 우리가 이제 법과 법치를 추구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예. 그런 법적 판단들은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반론을 좀 드려야 예, 되는 예. 게 지금 김민석 총리하고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하고 연결짓는데 이게 비교의 대상입니까? 무슨 여론조사 꽃이 불법적으로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김민석 총리한테 몰래 알려줘가지고 김민석 총리가 다른 후보들한테 내가 이기고 있어 뭐 이렇게 선거운동했습니까? 이거는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경민 변호사님 법조인 입장에서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이나 이 자본시장법 항소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좀 다퉈볼 만하다라는 좀 부분이 있습니까? 네,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무죄가 나온 부분은 전부 다 항소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항소를 해서 예. 다시 한번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고,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제 드러난 사실관계에 있어가지고 달리 또 판단을 할 여지도 생길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뭐 증거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이고, 혹시나 특검 입장에서도 그것이 미진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이제 방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어쨌든 나와 있는 증거들이 정말 이제 피고인 부부의 이익으로 기속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이 이렇게 1심에서 해석을 한 게 맞는지 여부에 네.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고,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시적으로 약정을 한 부분은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 또 이제 공천까지 또 나아갔던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없고서야 이렇게 이제 그런 결과로 나아갈 수 있었겠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요 좀 선고가 많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도 있는데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통일교 관련해서 1억 수수 혐의를 받고 있었죠.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구형이 얼마였죠? 권성동 4년이었나요?
4년인데 2년이 선고받고 이게 이건 변호사님 뭐 김 여사 건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고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결과적으로 1심 선고가 더 높네요.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죄명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수수한 가액도 이제 문제가 되고 사실 뭐 이제 그 동안에 나와 있는 증거들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종합을 하고 이제 또 재판을 받는 태도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양형 요소를 고려를 해서 이제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수치상으로만 비교해서 사실 뭐 이게 1년 8개월이 나왔고 2년이 나왔기 때문에 뭐 누구는 더 중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죠.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예. 있고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내용도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2년을 선고했는지 내용이 나오면 주시면 저희가 뒤에서 한번 그것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여사 관련해서 유일하게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통일교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을 받았다는 부분을 알선수재 혐의였는데 이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이것도 이경규 변호사님. 재판부는 왜 이거는 유죄로 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샤넬 가방 2개를 받았고 두 개였죠. 그리고 예. 이제 그라프 목걸이 이렇게 이제 3가지가 크게 문제가 되는데 샤넬 가방을 처음에 받았던 4월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을 한 거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청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뭔가 이제 의례적으로 그냥 선물을 줬다. 선물이었다. 예, 이렇게 이제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이제 유죄로 보지 않은 것이고, 예. 근데 7월에 이제 전달된 샤넬 가방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 윤용호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어쨌든 김 여사가 이런 통일교 현안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 정부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네요라는 식의 그런 이제 발언이 있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청탁도 있고 이걸 인식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알선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대화 내용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샤넬 가방이 이제 인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뭐 그 부분도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전달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실 부인을 했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진법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청탁이 있었다라고 재판부에서는 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경민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줬던 샤넬 가방은 무죄예요. 근데 두 번째 준 샤넬 가방은 유죄를 인정을 했단 말이니까 강승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보기에 같은 목적으로 준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분리를 했어요 재판부가. 그래서 사실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 저도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저는 도대체 어느 기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가방은 괜찮고 어떤 가방은 안 괜찮고. 근데 그 브랜드도 다 똑같은 건데. 예.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앞서서도 우리 권성동 의원 얘기 들었잖아요. 예. 권성동 의원은 선고 2년이에요.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1년 8개월인데 마지막에 또 그 양형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대요. 예. 권성동 의원은 반성을 좀 안 했나 보죠. 그리고 김건희 씨는 초범이래요. 저희가 아까 민주당이 봤을 때는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제대로 기소도 안 하고 재판을 안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초범인 거지.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했으면 이미 전과 몇 번 됐을 건데 네.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통탄스럽습니다. 예. 근데 명품백을 처음에 준 거는 의례적인 인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어떤 친분을 맺을 때 당연히 맨 처음에 친분을 맺기 위해서 선물을 주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청탁을 슬슬 흘리고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부터 문제다라고 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뇌물 사례를 보면 포괄일죄를 적용을 합니다. 즉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연속으로 이어진 행위를 했을 때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지를 않아요. 예. 다 묶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행위로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준 백은 인사용이고 두 번째부터 청탁용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나 웃기고요. 첫 번째는 그런 점에서 왜 포괄일죄를 적용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 있고요. 형량에 있어서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 예. 뭐 이 부분인데 그러면은 또 사실상 이제 부부가 선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리한 진술을 안 했다면 예. 그렇다면 과거에 김영선은 어떻게 공천받았느냐? 그러니까 즉 앞뒤의 사례를 보면 김건희 씨한테 어떤 그 요구가 들어가면 소위 말해서 그 청탁이 들어가면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집행된 사례가 그 전후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요건에 대해서는 안 됐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거냐? 그 점도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라프 목걸이랑 이거 다 합치면 5천만 원 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중죄를 더
높은 구형을 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초범 그리고 반성의 어떤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예. 굉장히 감형이 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과거에 여기서 김건희의 복심, 심부름꾼으로 알려졌던 유경욱 비서관 자기 유리하게 증언하라고 김건희 씨한테 요구 받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증거 인멸,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교사까지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반성입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런 감경 사유가 중형이 구형되지 않은 이유가 너무나 좀 석연치 않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예. 굉장히 많다.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라프 목걸이하고 샤넬백 2개. 그러니까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전 선배 건진법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서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 양형을 이제 설명하면서 가명의 이제 근거들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부가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금품의 수수 관련하여 금품의 전달에 관여한 주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윤영호의 청탁을 배우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그 청탁을 실현시키려고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물론 여권에서는 굉장히 비판하고 있지만 결국에 다시 돌아오면 전직 대통령 부부로서 실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예요, 사실. 그렇죠. 지금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 예. 저는 이 한 문장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단이 마무리됐다고 봅니다. 비록 이게 1심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대통령 부인으로서 우리가 명품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 그 자리는 정말 명사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굳이 명품을 치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오용했다라는 한 문장만으로도 김건희 예. 여사는 역사와 또 국민 앞에 상당한 죄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민주당 진영에서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특검에서 그런 내용들 반영해서 항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심에서 판결을 기다리면 될 일이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은 예.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권이 계엄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마도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었을 겁니다.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이 왜 그때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식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그러면 정권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것만 놓고 본다면 샤넬백 받은 알선 수재를 제외하면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다른 그 기존의 정권 자체에 부담이 됐었던 일들은 정권 초반에 또는 후반이라도 다 털고 갈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예.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적인 그 징계의 수위가 그렇게 높았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예.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의 실패로 귀착됐다는 측면에서 두고두고 이번 판결을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국민의힘에서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네. 조금 이제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제 막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엄의 이제 정당성이 이제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이제 관계들이 이제 밝혀지지도 않고 한 내용에서 억측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재판부가 영부인이라는 자리에 대해서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동안 V0라는 타이틀까지 김 여사가 있었는데 과거에 관련 내용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김건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 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의 사람이라는 점, 위 가방 등의 교부와 알선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가 조작이랑 여론조사는 이제 무죄가 났을까 일단 빼고 저 금품 수수 부분 보면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줬다 일부분이긴 하지만은 인정이 된 거고 김 여사는 그거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아직 재판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다른 재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뭐 매관 매직 관련한 재판이 있어요. 다 연장선상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뭐 그 조그마한 뭐 파우치다 뭐 그렇게 시작됐는데 이게 나중에는 매관 매직까지 이어지게 된 계기가 결국은 다 연속소상에서 벌어졌다라는 게 지금 이제 국민들의 판단이잖아요. 예. 또 법원에서의 판단도 저는 굉장히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직 시작되지 않은 재판이지만 뭐 서희건설에서 받은 뭐 목걸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관 매직으로 뭐 금두껍이 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쌓이게 되면 예. 굉장히 이제 가중처벌될 여지가 이제 굉장히 높죠.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사건에서는 정말로 운이 좋게도 2개에서 무죄를 받고 1년 8개월에 멈췄지만 2심에 가서는 뭐 예를 들어 방조죄로 만약에 기소장이 변경된다면 예. 형량이 더 추가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중복된 사안들이 나올 경우에 가중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총 형량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시사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예.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경규 이 부분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과 뭐라고 할까 이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근데 사실 좀 그게 아직까지는 뭐 증거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이제 뭐 받은 사람은 이제 김 여사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실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양형에서도 이야기를 밝히고 있다시피 청탁 행위를 실현을 시키려는 그런 이제 행동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 말인즉슨 이제 그 통일교회 현안에 대해서 뭔가 이제 실현에 옮기기 위한 그런 액션 자체를 입증할 증거가 또 부족하지 않나 또 이렇게도 생각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럼 그 부분을 실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윤 전 대통령이 가장 이제 유력한 사람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사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일교 현안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에서 실현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아간 부분이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 그러면 다른 재판에서도 결국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그 책임까지 묻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어가지고 예.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뭐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내란 특검이었나요? 그 정치적 공동체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거하고 혹시 연관지어가지고 볼 대목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을 받았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김 여사 같은 경우는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쟁점이 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심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다라고 보는 건 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뭐 약간 전제를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명태균 씨한테 뭔가 이제 이런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애초에 없었다 보니까 예. 그래서 뭐 정치적 공동체로 본다 하더라도 그런 지시가 없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을 또 윤 전 대통령한테 물을 수 있겠느냐 예. 또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지금 별도의 재판을 또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오늘의 이 결과가 당연히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감형의 요인으로 이제 들으셨다시피 반성하고 있고 김 여사가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략이 없고 금품 수수를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이게 요거 이경미 변호사 늘 이렇게 재판을 할 때 보면 감형 요인을 감안해 줍니까?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법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형 선고를 할 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 이제 이 형 선고를 할 때 이런 뭔가 이제 피고인이 초범인지 예. 그다음에 뭐 피고인과 뭐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관계, 그다음에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
그다음 전과 유무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형을 선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이 얘기하신 부분이 저 자책과 반성이라는 게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론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반성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의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목걸이도 처음에는 본인이 아주 오래전에 홍콩에서 사가지고 왔다. 그래서 엄마 줬다. 모조품이다. 했는데 자기 오빠의 뭐 사돈댁에서 발견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그거 외에도 또 김건희 씨가 지금까지 이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행위들이 드러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추정을 했을 때 반성을 이렇게 한 것이냐라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고 예. 앞서서 말했지만 초범도 초범 나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자들이 저는 초범입니다. 저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어쩔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것을 유리한 양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이 죄질에 맞는 것이냐라는 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몇 차례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린 적이 있는데 서희건설에서 받았다는 그 보석 같은 경우도 안 받았다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라프 목걸이도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경규 선생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가중 요소로 참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넓게 보면은 반성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부인을 해 오다가 목 끝까지 차올라서 인정을 하게 됐을 예, 때는 예. 그게 진정으로 반성을 하는 게 맞냐 이렇게 이제 볼 여지도 있는데,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법관의 재량 영역입니다. 법관이 그 재량. 부분을 진정으로 반성을 하는지 여부는 법관이 판단을 할 부분이라서 사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또 존중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재판장에 가서 본인의 혐의가 뭐 2개든 3개든 어쨌든 본인 혐의에 대해서 모든 걸 자백하고 받아들일 때 사실 우리가 또 반성이라는 것을 하지 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는 반성이라는 어떤 유리한 양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 정원님 어떻게 네. 보면 김건희 여사는 변론 전략을 특검 조사에도 부르면 꼬박꼬박 하고요. 굉장히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초반부터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뭐 당연한 예. 어떤 그 법정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흔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내란 혐의라는 것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전부예요. 예.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그러니까 올와 나싱의 게임을 한 거죠. 유죄 아니면 무죄고, 그리고 반드시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임하는 태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죄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재판은 형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물론 검찰 15년 구형했지만 지금 1년 8개월밖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 실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뭐 변호인단 다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형량을 최소화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어쩌면 보석으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날 경우에 최소한 형량을 줄이고 예. 운이 좋으면 또 보석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보고, 아까 반성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반성하는 태도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저게 뭐 반성하는 태도냐라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 나와서 이런 모습으로 자리에 아무 사람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몇 번이나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법의 희화화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영부인이라고 하는 자리는 뭐 굉장히 높은 자리잖아요.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는 한 달이 건너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부인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의 가족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받은 건 영부인도 첫 번째 명품백 받은 거는 이거는 인사 관례였다. 뭐 이런 걸로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고위공직자 가족들에게 명품백 하나 정도는
처음에 받는 거는 예. 이거는 앞으로 유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사회적인 법 기준을 갖다가 이 법원이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예. 우리 사회에서 이미 사실은 김영란법에 의해 가지고 고위공직자의 청렴의 의무를 갖다가 적용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초등학교 교사가 뭐 두쫑크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신고되는 마당인데 명품백 하나 받은 건 무죄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고위공직자들 가족들은 이거 하나 받는다고 뭐 김건희도 무죄 받았는데 내가 무슨 뭐 유죄야. 예. 이거 어떻게 법원이 책임질 겁니까? 좀 그런 점에서 과연 이 판결이 첫 번째 샤넬백 받은 거를 갖다가 무죄라고 얘기하는 게 예. 과연 맞냐? 앞으로 이것이 미칠 파장, 그 법의 희화화 이걸 어떻게 막을 건지에 대해서도 좀 법원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봐요. 예. 이제 항소심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은 이제 선고문이 읽어질 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좀 노출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좀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특검은 약간 정치적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 결과가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김 여사 측 뭐 특검 측 다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박지원 의원이 인터뷰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러다 항소심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오늘의 어떤 재판 결과를 보면 충분히 그런 불안감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이제 뭐 야당에서는 여당이 지금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기 못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좀 납득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유로 얘기를 하고 1년 8개월에 선고를 했다고 하면, 그런다고 하면은 불만스럽더라도 이게 자제를 하겠는데, 앞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얘기들 하나하나를 보면 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아요.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했지만 이제 새로운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제공한 거나 저는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특검도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것처럼 저는 제대로 된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는 저도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좀 더 무언가 명쾌한 어떤 법리적인 어떤 보완을 통해 가지고 저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경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15년 구형에서 1년 8개월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항소심 가면은 형량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무언가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뭐 무죄 부분을 이제 다시 뒤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알선 수재 또 유죄 나온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죠. 두 가지 예. 전략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죄 부분을 유죄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현출된 증거를 어떤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주목을 하게 될 것 같고, 뭐 역으로 생각하면 또 변호인 측에서는 또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무죄로 바꾸려는 또 그런 노력을 할 거라서 아마 법리적으로 두 지금 뭐 특검과 지금 변호인 측의 공방이 좀 치열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재판이 3개입니다. 첫 번째 재판에 1심 선고가 나온 건데 나머지 2개 재판은 아직까지 이제 구형까지 못하고 선고기일이 미정인 상태에서 있습니다. 통일교인이 국민의힘 집단 입당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공직 대가로 금품 수수한 혐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재판이 2개인데 이게 뭐 진행을 하고 구형을 해봐야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이 2개 남은 재판이요. 지금 오늘 했던 재판보다 혐의나 형량이 더 큰 재판입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이런 쪽이 이제 형량 구형이 좀 높았던 상황이라서 예. 그래서 뭐 지금 나올 재판들의 형량이 뭐 꼭 그보다 낮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유죄 무죄 여부가 일단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양형 요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유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 물론 이제 같은 재판부가 아니라서 뭐 단정하기는 좀 이르지만 예. 그래도 이제 어떤 증거가 이제 명백히 존재하는지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겠다. 오늘 이제 재판에서도 선고 때 처음에 이제 서두에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인도비어 프로레의 원칙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본인이 앞으로 지금 판결문을 읽어 나갈 때 예. 어느 정도 이제 무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엄격한 증거 법칙을 통해서 판단을 했다. 예. 이런 부분을 암시하는 대목이었어가지고 물론 같은 재판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판부 입장에서도 지금 재판을 계속 이어나갈 때
엄격하게 증거가 존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은 없나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태균 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에 있어서는 지금 어쨌든 김건희 쪽에서 이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쪽에 지금 초점을 맞췄으니까 그 부분을 똑같이 적용을 시켜가지고 무죄가 나오게 될 것인지 아마 그 부분이 계속해서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선고가 앞서 제가 속보로 잠깐 전해드렸는데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법원이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경민 변호사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이유로 1억 원 받았다고 본 거죠, 재판부가.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는데 그것을 이제 어쨌든 그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 지속적으로 이제 일관되게 줬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현금 다발과 관련된 사진들도 이제 증거로 제출이 됐었고요, 메모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 증거들이 결국은 이제 유죄 입증의 증거로서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징역 2년이 선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 조윤술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해서는 그냥 재판부를 존중한다는 정도였고, 김 여사 관련해서는 더 입장을 낼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권성동 의원은 좀 다르지 않나요?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 다르죠? 소속 의원이잖아요. 소속 의원이도 어쨌든 이제 통일교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이제 어쨌든 법원의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이 통일교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단순하게 예전에 민주당이 계속 주장했던 게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전재수 이제 의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민주당까지도 이게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일교가 지금까지 이제 정치권에 전방위적으로 이제 불법 행위를 했던 의혹들, 이 의혹들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이제 공정하게 수사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그리고 권성동 이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진짜 명백한 문제가 있다라면 그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당의 입장이시지, 이게 뭐 권성동 그 이제 의원이 전혀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공식적으로 입장 내지는 않았나요?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개인의, 그러니까 이제 당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사건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근데 권성동 뭐 의원이 여당 시절에 원내대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판부가 오늘 보면은 한 총재를 만난 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독대를 주선했고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는 이거 개인의 이제 문제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권성동 의원이 뭐 본인의 총선을 위해서 돈 받은 게 아니잖아요. 왜 돈 받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지금 돈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당의 문제가 아닙니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딱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통일교 측이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 거예요. 즉 윤석열 정부를 대통령으로 밀고 당선시켜서 자신들의 어떤 그 요구 사항을 갖다가 정권을 통해서 풀어 나가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도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고 또 대통령과의 어떤 만남을 주선하고 이런 것들이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내가 내 개인을 위해서 무슨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윤석열의 당선과 당을 위해서 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와가지고 당에서는 그거 개인의 일탈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권성동 의원 이 얘기 들었으면은 굉장히 서운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교 측이 유력 인사들,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선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로비를 한 겁니다. 그중에 드러난 것만 권성동 의원 1억이 드러난 거고, 또 드러난 것만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2개에다가 목걸이가 간 거예요. 그러면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통일교
종교인들의 그런 대거 입당 문제도 아직 이제 재판이 시작돼야 되겠지만 얼마나 많겠냐라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예. 당에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개인의 일탈로 묻기에는 너무나 지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의 입장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통일교와 이제 그 통일교가 그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다라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확정하기에는 일단 이제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영역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일하게 그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의혹들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통일교가 접근을 하려고 했다라는 의혹들이 계속 진술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돈이 단순하게 권성동 의원에게만 흘러 들어갔냐라는 쟁점이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인사에게도 들어갔다는 지금 진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으로 이게 축소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균형의 원칙에서 맞지 않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계속 특검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의견 드릴 텐데 이거는 1심이 나온 겁니다. 1심 선고가 그 의혹 수준인 거고.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윤영호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세요. 이 문자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것도 뭐 수사하는 거 더 지켜보실 거예요? 최소한도로 그래서, 이 정도로 구체적인 거 나오면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넘길 문제를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꼭 나올 때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요 그러면 뭐 민주당은요 이렇게 하면 대화가 끝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써달라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1심 결과만 놓고 보면 권성동 의원은 그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았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징역 2년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특검이든 수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돈이 과연 국민의힘으로 들어갔겠느냐? 국민의힘으로 들어간 정황이 있었다면 지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특검이 이렇게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당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 진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조영길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국민의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통일교 특검 그래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도 2018년에 19년에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수사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수사가 됐으니까 권성동 의원이 1심 판결에서 2년은 받은 거지. 전재수 의원도 지금 수사 제대로 하면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결과로 한 또 가지만 더 특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돌아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졌기 때문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지금 김경시 의원 사건도 여기저기 다 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통체적으로 민주당이 다 받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문제가 어디까지 접근이 되는지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답을 정해놓고선 과정을 갖다 유추하는 거는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마크 펜스 미국 부통령 초청 누가 했습니까? 통일교가 했잖아요. 만난 사람 누구예요? 윤석열 후보였잖아요. 근데 저희 뭐 민주당에게는 뭐 농구 선수 데려온다고 뭐 그런 거 있었다던데 만났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추측하고 예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저희 민주당이 지금 통일교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에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는 나와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인정을 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좀 이경섭 씨 여기 기사를 보니까 재판부가 감형 이후 여기 이게 꼭 들어가네요.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감형 요인이 되네요. 이것도 이제 양형 요소를 여러 이제 사정을 고려해서 이제 참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1심 재판부에서는 이제 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금품을 달라라고 했을 때 본인이 이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금품을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통일교 측에서 알아서 이제 제공을 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해서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걸 이제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을 하지 않았나. 이 판결문에서는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